당신은 사람 보는 눈이 필요하군요. 제19장 청렴 대 사기. 나는 똑똑한 사람일수록 심리 조종에 취약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뿐만 아니라 똑똑한 사람은 인도주의적 윤리와 책임감이 투철하게 발달할 공산이 크다. 정신적 과잉 활동인은 매사에 심지어 자기와 별 상관없는 일에까지 책임을 느낀다. 이 사람은 자기 행동에서 빚어지는 결과를 예측하거나 어떤 문제를 원인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는 것을 당연시한다. 또한 기꺼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자기 비판을 할 줄 안다. 진심으로 자신의 성실, 정직, 반듯함을 실천하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 참여하고 헌신할 줄 아는 사람이기에 자기가 한 약속은 어떤 상황에서든 지키고 싶어 한다. 의리, 청렴, 정의는 그에게 아주 중요한 가치들이다. 이 사람은 이런 가치들이 심리조종자의 안중에 없다는 생각을 눈꼽만큼도 못한다. 미성숙한 심리조종자가 얼마나 파렴치하고 양심이 없는지 그도 좀 알면 좋으련만 심리조종자는 자기 행동이 불러올 결과에 아랑곳하지 않으며 자기는 뭔 짓을 해도 벌을 받지 않는 것처럼 생각한다. 어리석으면서도 약삭 빠르다. 순진한 사람들을 쉽사리 등쳐먹을 수만 있다면 위선과 거짓도 제법 쓸만한 무기다. 유아적인 전능 환상에 빠져 있을 때는 바보들이 자기 말을 곧이 곧대로 믿는 모습보다 재미난 게 없다. 아이처럼 자기가 말만 하면 뭐든 다 되는 줄 아는 사람은 행동보다 말이 앞선다. 여기저기서 자기가 대단한 일을 한 사람, 배포가 큰 사람처럼 떠벌리고 다니지만 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 말의 마법에 빠진 사람은 결코 지키지 않을 온갖 약속을 남발한다. 어쨌든 모두들 안다. 약속은 말한 사람이 아니라 듣는 사람이 지키는 거다. 약속을 믿은 사람들은 고소하게 됐다. 심리조종자는 의무에 매여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없다. 그는 문서화된 의무, 법적 의무조차 무시하려면 무시할 수 있다. 정신적 과잉 활동인처럼 책임감이 유독 투철한 사람으로서는 상상도 못할 사고방식이다. 사실 정신적 과잉 활동인은 자아가 상당히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자기가 사기를 치는 것 같다고 느낀다. 정작 사기의 제왕은 그의 눈앞에 있으며 진짜 사기꾼은 양심의 가책이 뭔지도 모른다. 얼마나 역설적인가. 진정한 사기꾼은 의식적으로 사기를 치면서도 부끄러움이나 후회를 느끼지 않는다. 이제 이해했을 것이다. 심리조종자와 정신적 과잉 활동인이 얼마나 서로를 이해하기 힘든지 말이다. 그 둘은 완전히 정반대라서 상대의 실체를 파악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 정신적 과잉 활동인의 정직과 청렴이라는 신념 체계는 심리조종자의 사고방식과 완전히 대척점에 있다. 마지막으로 심리조종자는
당신의 실체가 뭐가 되었든 관심이 없다는 차이가 있다. 어차피 자기 스타일을 강요할 건데 당신의 실체가 무슨 상관인가. 그러나 당신은 본인의 천사표 가치관을 통하여 그 사람을 이해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애쓴 나머지 결국 그의 공모자 비슷하게 전락할 것이다. 심리조종자는 도덕과 법에 개의치 않고 살아가는 악당이다. 당신은 창의적이고 우수한 두뇌를 10분 활용해 그에게 복음로를 뚫어주고 그가 유유자적하니 못된 짓을 할 수 있도록 절묘한 핑계와 알리바이를 만들어 줄 것이다. 생각이 많은 사람과 심리 조종자 사이의 상호 보완성, 평화, 전쟁, 화합 욕구, 혼돈을 좋아함, 갈등에 대한 두려움, 갈등의 욕구, 친밀해지고자 하는 용기, 연결의 욕구, 친밀함에 대한 두려움, 알력관계 욕구, 감각과민증, 과도한 자극으로 내면의 공허를 상쇄하고자 함, 삶의 기쁨, 흥겨운 분위기 망치기, 예측에서 벗어난 것과 충격적인 것을 관리하기 어려워함, 예측 불능, 충동, 모순, 긴급성을 앞세운 압박, 무방비, 공격성, 화를 낼 줄 모름, 화를 매우 잘 냄, 인지적 종결 욕구, 미결 상태를 일부러 지속시킴, 사랑, 친절, 증오, 심술, 인간다움, 잔혹성, 대가를 바라지 않는 호의, 쓸데없는 악의, 타인의 악의를 잘 생각하지 못함, 대가 없는 호의를 상상하지 못함, 판단을 거부하고 남의 흉을 보기 싫어함, 멸시, 비난, 온정, 냉담함, 휴머니스트, 사이코패스, 성찰, 내실 없음, 현실 부정, 정체된 사고, 지성, 어리석음, 이타주의, 나르스시즘, 감사와 너그러움, 배운 망덕, 인색, 해프다 싶을 정도로 자기 이익을 돌보지 않음, 탐욕, 계산,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 자기를 희생할 수 있음, 남들이 자신을 위해 희생하는 것을 당연시함, 에너지가 넘침, 게으름, 원자로처럼 에너지를 생산함, 흡혈귀처럼 에너지를 빨아들임, 청렴, 사기, 지나친 책임감, 무책임, 진정성, 위선, 성실, 거짓말, 정직, 올고듬, 속이고, 훔치고, 사기치기, 투명성, 은폐, 약속을 지키는 자세, 지키지 않을 약속, 자기를 앞세우지 않으면서 행동함, 행동이 따르지 않는 말, 의리, 배신, 사기꾼이 된 것 같은 느낌, 진짜 사기꾼, 공모자, 악당, 수단을 보급해주고 핑계와 알리바이를 만들어줌, 도덕과 법에 개의치 않고 살아감. 당신이 자꾸만 빠지는 함정의 실체. 여기까지 잘 따라온 독자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불공평하고 유해하며 에너지를 잡아먹는 이런 인간관계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당연히 할 것이다.
이제 높은 봉우리 하나만 넘으면 그 다음부터는 산비탈로 내려가 자유로이 걸어갈 수 있다. 원인과 결과를, 다시 말해 우리를 가장 심란하게 만드는 원인이나 가장 당혹스러운 결과도 외면하지 않고 전부 정면으로 직시할 것을 제안한다. 이런 대가를 치러야만 여러분은 구원의 계기를 만날 것이요. 2번 다시 잠들지 않을 테니까. 그 다음부터는 마음이 홀가분해질 것이다. 피해자 역할에서 공모자 역할로. 악을 막지 못한 자가 악을 돕는다. 키케로. 이 장은 아마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 부분도 지적으로 정직하게 탐독하고 자기 행동의 결과들을 분명히 직시하기 바란다. 죄의식을 차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기 책임을 정면으로 보는 것이다. 심리조종이라는 현상을 잘 모르는 사람이 심리조종 피해자일 수 있다. 앞에서 보았지만 심리조종자의 수작질은 인간관계의 통상적 영역에서 벗어나 있다. 그는 적절한 해석을 못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행동할 수도 없다.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정보를 이용할 수도 있는데 정보 파악을 일부러 거부한다면 그것부터가 당신의 책임이다. 굳이 여러분에게 일깨우자면 모래 속에 고개를 쳐박고 현실을 외면하는 타조의 자세는 뒤에서 발로 차이기 딱 좋은 자세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정보에 접근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았는데도 단지 여러분의 이상주의 때문에 현실을 보지 않으려 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행동한다면 그때부터 여러분은 피해자도 아니고 구원자도 아니고 영락없는 공모자가 된다. 이 점을 이해하기 바란다. 인구의 2%에서 4%의 일탈과 잔혹 행위를 눈감아 준다면 그건 인류 전체에 대한 배신이다. 메시지와 메신저. 저는 나르시시즘에 빠진 변태들 얘기가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선생님은 그들이 뼛속까지 못돼 먹었고 달라질 가망이 전혀 없다고 끈질기다 싶을 정도로 거듭 말하고 강조하셨죠. 저는 선생님이 마녀 사냥을 한다는 인상을 받았고 왜 그렇게까지 그들을 비난하는데 열을 올리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단지 심리조종자들을 멀리하고 여러분 자신을 보호하라고 했을 뿐이다. 심리조종에 저항하는 기법을 가르쳤고 그들이 여러분에게 끼친 악을 바로 잡으라고 했다. 나는 심리조종자들과 개인적 원한을 청산하려는 게 아니다. 오히려 변화시키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그들이 어떻게 살든지 그냥 내버려 두라고 말하는 입장이다. 내가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걱정하지도 않는 이유는 그들이 어차피 늘 자기 마음대로 살 것이요. 새로운 먹잇감을 금세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변호사 역할. 카프먼의 드라마 삼각형에는 아주 약간의 수고로 후광을 두르고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심리 게임이 하나 있다. 이름은 변호사 역할이다. 구원자 역할을 맡는 데서 출발하여
공격당하는 사람을 철두철미하게 보호하는 행세를 하면 된다. 그냥 측은해 못 견디겠다는 말투로 가엾어라 그 사람을 이해해 줘야 해요라고 하고서 5만 가지 핑계와 구실을 마련해 주면 충분하다. 여러분의 거대한 뇌는 이런 변호사 역할을 잘 하는 데다가 즐기기까지 한다. 예를 들어 질투심이 강하고 신의가 없는 어떤 사람을 여러분의 친구 한 명이 신랄하게 공격했다. 그 사람을 싸고 도는 것이 변호사 역할이다. 그가 질투심이 강한 이유는 아픈 상처가 있기 때문이야. 당신이 그를 용서해야 해. 당신이 그런 걸 마음에 두면 안 되지 등등. 변호사 역할은 쉽게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기가 보통 사람보다 개방적이고 너그럽고 선의가 넘친다는 환상을 준다. 하지만 이 역할에는 큰 문제점이 있다. 옹호해선 안 될 것을 옹호하거나 실제로 일탈행위에 피해를 입는 사람들에게 못할 짓을 한다는 점이다. 가장 재미있는 것은 사실 여러분이 가장 불평할 만한 입장에 있다는 것이다. 주위 사람들이 이해해 주지 않는다. 피해자를 잘못 알고 있다. 여러분의 고통을 생각해 주지 않는다고 말할 만한 입장이 아닌가. 경청과 이해가 필요한 순간 다른 사람들이 변호사 역할을 하고 나서면 당연히 짜증이 나지 않겠는가.